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능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설 드리고 있는 저는 경석쌤입니다. 자, 이번에 제62회 한능검 심화편 어땠나요?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있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 기본편이 없고 심화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가 그 전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그래요, 상당히 유사를 했습니다. 다만 체감온도 있잖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추운데 뭐 영하 7도인데 체감온도는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체감, 여러분이 느꼈을 때 문제에 대한 체감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느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좀 못 보던 자료라든가 못 보던 사료라든가 아니면 그림 같은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1번에 있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부터 쭉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주제사, 뭐 분류사에 대한 문제, 마지막에 48, 49, 50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패턴은 비슷했다. 다만 여러분 느끼기에 좀 낯설었던 용어나 아니면 사건이나 개념, 그리고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려웠다라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해 주면 되겠고요. 이 한능검 하면서 제가 오늘도 이제 62회 해설을 하겠지만 가장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만 잡자.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 없이 문제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 EBS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심화편 강의를 33강으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33강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은 이제 점점점 한능검 시험 자체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시대 순서대로 쭉 가서 47번까지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시기별 나오는 문제에서도 각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되, 패턴의 핵심은 바로 어떤 포인트, 즉 개념이 있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63회, 바로 2023년이죠. 벌써 20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023년에 있을 63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6번의 심화를 준비한 여러분들은 자, 해설 잘 보시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개념과 패턴이 날 거다. 이 두 가지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늘 풀듯이 선사시대 문제로 나왔는데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역사를 진입하겠죠? 그러면 청동기, 철기로 갈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평범한 1점짜리 문제였고요. 여기 보시면 민문이, 토기, 비파형 동검, 고인돌까지 나오는데 그 어떤 걸 잡아도 다 공통되게 바로 청동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쉬웠던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라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1점짜리답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었다. 다만 기존에서는 구석기냐 신석기냐 이게 많이 나왔는데 청동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놀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청동기 하면 여러분들이 고조선 떠올리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정말 많이 얘기하는 지금 한능검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강사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반달 돌칼에 나와서 돌 나왔다고 신석기 시대라고 착각하지 말자. 반달 돌칼, 얘는 무조건 청동기다라고 가르치는 포인트,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벼수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동굴이나 막집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오답 선지 넘어갈게요. 구석기 시대고요. 3번에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우선 기본적인 철기 시대 이유인데, 요 문구 자체는 여러분들이 고려 시대 때 많이 쓰던 문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좀 다른 선지가 하나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1점짜리니까 정답만 갖고 가면 되는 거고요. 4번에 호미,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했으니까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가락바퀴 자체가 또 그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신석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볍게 2번으로 나옵시다. 2번 가시면 여러분들 뭐 나와요? 그렇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의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숭화강 나왔고요. 자, 그 다음 12월의 연고라는 제천 행사,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패턴, 포인트 다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자, 따라서 부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형사취수제 같은 이 나름대로의 풍습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내가 외웠던 하나에 빠져갖고 이걸 전체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담비, 내가 이거 발해라고 외웠거든. 그런데 훗날에 발해도 여기 있었던 거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 지역에 담비 가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발해라 그러면 정답 나올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정사함 나왔죠? 백제죠? 귀족회의 정사회이고요. 2번에 여러 가로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각각의 동물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출도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화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동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3조목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8조법보다는 범금 8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고조선이고요. 5번 참 많이 나왔죠. 천군과 소도 나왔으면 제가 이런 거 하잖아요. 소도의 시읒, 사만의 시읒. 네, 목소리 올라갑니다. 시읒 시읒. 사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3번 이제 이 답사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요. 뭐 결정적으로 수로 왕릉이지만 우리는 김수로 생각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가야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구지가에 대한 부분, 구지봉도 있고요. 대성동 고분군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가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야 하면 또 뭐예요? 덩이세, 그렇죠? 그리고 바로 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간단하게 1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움 없었고요. 2번에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그러면 한능검 보는 사람, 특히 심화 본다 그러면 고조선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고요. 민며느리제, 옥저, 자, 골품제 나왔으니까 신라, 진대법은 고구려인데 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구려에서도 고국천왕으로 을파소의 건의가 있었다라고 많이 했던 부분이죠. 어려운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더더군다나 답이 첫 번째로 탁 눈에 띄었죠. 자, 4번 갈게요. 자, 4번은 고구려 왕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 잘 나오냐?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장수왕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개소문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고국 원왕이 전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국 원왕을 죽였어요. 누구예요? 백제의 근초고왕이잖아요. 그럼 근초고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즉위했대요. 그래서 이게 저는 딱 보면 이제 바로 그 뒤니까 소수림왕 나오는데 소수림왕이 바로 안 나와. 그럼 힌트를 또 줬단 말이에요. 전진으로부터 불교 수용. 전진은 중국의 국가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태약을 설립했다. 여기까지 줬으면 소수림왕 여러분들이 스스로 쓸 수 있어야겠죠. 자, 문제는 옳은 것. 1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장수왕.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죠. 2번 병부, 국방부에 해당되죠. 그리고 귀족의 대표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거 뭐예요? 버풍왕이에요. 이거 이제 어렵게 느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63회부터 한능검 준비한 사람들 2번을 몰랐다면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병부의 비읍, 버풍왕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3번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할 때 참 많이 나오는 기출의 선지 중에 하나죠. 백제 무령왕. 자, 4번에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겠다. 요게 어떤 거냐면 요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패턴에서 오답 선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너 함정에 빠져라.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너 함정에 빠져라. 그래 이게 바로 근초고왕이야. 그러니까 고국왕을 죽인 거 앞에 부분만 본 사람들 자, 바로 근초고왕. 이렇게 함정에 빠지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1, 2, 3번까지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은 숨어 있어요. 무조건 5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에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령 반포했다? 고구려의 소수림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유의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63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패턴으로 정답이 5번에 꽁꽁 숨어 있고 그 전에 함정이 쑥 있다?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 대한 얘기, 나올 게 나왔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최근에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물론 이거 20세기부터 계속 보고를 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복원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탑이라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사택 적덕의 따님, 요거 보면 그냥 정확하게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화공주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동요는 사실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고, 삼국유사를 정말 냉정하게 역사서로 볼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서로 보고 싶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 삼국사기는 역사서로 보는데요, 삼국유사는 말 그대로 삼국에 남겨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서적이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삼국유사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난단 말이에요. 선화공주가 안 나왔어. 좌평, 백제왕후는 좌평이었던 사택적덕의 따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서동왕조와 선화공주의 설화에 대해 진위가 났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 바로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서동왕자가 바로 뭐예요? 백제 무왕이죠. 무왕은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미륵으로 자처했단 말이에요. 미륵부처로. 그래서 절을 지었는 게 바로 미륵사란 말이에요. 그 미륵사가 원래 탑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동서에 쌍탑이 있어. 쌍둥이 탑이 있어. 이 두 가지는 석탑으로 지금 쌍둥이 탑이고, 중앙에 탑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양쪽 모두 무너졌는데 양쪽에 있던 쌍둥이 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는 일제가 자신들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시멘트를 발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해야 돼. 그 복원한 모습으로 찾았더니 3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1번은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쓸게요. 분황사 모전석탑이고, 원효하고 관련됐다까지 나가면 너무 어려워. 그냥 분황사 모전석탑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벽돌을 쌓은 것 같지만 벽돌이 아니라 모전,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여러분들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의 처음 보는 탑과 불상이 정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야. 그 62에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 다 모르는 거니까, 수험생들 다 모르고 있으니까 절대로 움츠러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해사 혹은 정해사지,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13층 석탑이 13층. 우리나라 13층 석탑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예요? 3층, 5층, 7층, 9층, 그리고 뭐 10층이 간혹 있잖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거 경주에 있고요. 이게 놀랍게도 국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 대비용 이외에도 이 세상의 역사와 유물과 유적은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주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듣도 보도 못했잖아? 그럼 제껴야지. 3번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4번은 우리가 많이 봤어. 요거는 발해 영광탑이에요.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3층인데 불국사 3층 석탑처럼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그냥 하나 있는 것처럼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3층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문사지 3층 석탑 중에 하나예요.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쌍탑이에요. 쌍둥이탑인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3점짜리. 드디어 이제 어려운 게 났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2022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 그 막전 막후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통일 직전 직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거 아니면 왕건이죠. 후백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이 패턴화되어 있으면서 늘 헷갈리게 해요. 자, 여기 보면 가에 보면 당가 신라 군사들이 왔어. 계백, 그렇죠? 결사대.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황산벌 전투네, 그렇죠? 황산벌 전투고, 그래서 결국 백제가 망하게 돼. 그러면 660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에 보면 건모잠 안승인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고구려 부흥운동이고, 이제 건모잠이 이제 부흥운동 했던 게 이제 670년 이후란 말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과 그다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굳이 연도를 안 필요도 되는데 스토리를 풀어도 돼요. 1번, 당이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원래 당이 고구려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연개소문에 자식들 간에 내분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 당나라가 무너뜨렸어. 거기에 안동도부,
당나라 입장에서 동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도우부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여기 보다시피 고구려 부운동이 막 세니까 어쩔 수 없이 요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이후에요. 나 이후고 연도로는 이게 676년 이후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2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 전사했다. 누구 때문에? 신라 진흥왕 때문이잖아요. 그쵸? 이거 554년인데 이건 6세기 때 일이야. 이것도 그냥 제끼자고요. 이건 완전히 가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번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단군을 격파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이후죠. 그죠? 나 이후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고 요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기벌포 전투도 676년이에요. 네. 매소성 기벌포 전투할 때 그 기벌포 전투 나당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4번 김춘주가 당가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야, 우리 이것도 많이 봤잖아요. 당가 군사동맹을 성사시킨 거 이거 여러분들 바로 진덕여왕 때.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죠.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고구려하고 이제 이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김춘추가 동맹을 맺으러 갔는데 잘 안 되고 결국 진덕여왕 때 된단 말이에요. 그게 648년인데 연도 외우지 마시고 요거 제 개념 노트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자, 5번 보시면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대요. 자,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이제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있다가 661년이 되면 이제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풍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다가 백강전투에서 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패턴화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패턴화된 문제예요. 그리고 앞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답을 꽁꽁 5번에 숨겨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7번은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한쪽에서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 한쪽에서 당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말갈 문화가 나왔네. 심지어는 서역하고도 교류를 했으니까 발해잖아요. 말갈 나왔으면 뭐 발해죠. 네. 그럼 자, 발해하고 관련된 건데 1번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오답손지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견훤이에요. 견훤의 후백제란 말이에요. 틀렸고요. 후당과 5월은 중국의 국가 이름이에요. 이번에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발해 주자감. 통일신라는 국학. 최고 교육기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에 구서당과 십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하였다. 자, 요건 뭐냐면 요거는 통일신라의 중앙군이자 그리고 십정, 한산주의 한정을 더 줬기 때문에 십정. 그래서 요거는 지방군,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예요. 4번 화백회의, 신라의 귀족회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내신좌평, 위사좌평 할 때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했다. 이거 원래 이제 백제 고이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도 와 이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 뭐 김음돌 나오니까 구주 오소경 나왔으니까 좀 전에 했던 주자감이 아니라 뭐 국학이 나왔으니까 통일신라잖아요. 그리고 이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신문왕이죠. 신문왕의 왕권 강화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안 나온 거 뭐 있어요? 노구 폐지잖아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 공무원으로 관료권을 줬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바로 나오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마립간은 여러분들 뇌물마립간, 뇌물왕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울릉도 독도, 특히 울릉도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증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화랑도 나올 만큼 나왔던 선지 진흥왕에 대한 얘기고요. 5번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아주 문장 잘 만들었습니다. 법흥왕에 대한 얘기죠.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한능검의 심화편에서는 6세기 신라 왕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자, 어쨌거나 6세기 신라 왕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알아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9번 갈까요? 자, 9번. 제가 이런 말 쓸게요. 너무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장보고잖아요. 네. 장보고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쵸? 다만 이 장보고 청해진을 내면서 뭘 했냐면 적산법화원은 산둥반도에 있는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워진 절이다. 절이에요. 네, 적산법화원. 최근에는 동아시아적으로 심화편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승려 엔닌이라는 승려도
이 법화원에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흥덕왕 때 흥덕왕 나오죠. 그렇죠? 흥덕왕 때 귀국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대요. 흥덕왕이 힌트 아닌 힌트예요. 이게 심화편에서는. 흥덕왕 때 장보고가 바로 청해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왕이 쟁탈전에 휘말려 암살당했다. 염장에게.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그러면 구법순례기 왕호천축국전 이게 혹시 뭐 절이니까 지금 승려에 대한 얘기 아닐까? 승려 해초가 쓴 거 전혀 안 맞고요. 해초는 8세기 때 인물 맞지 않습니다. 2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렸다. 누굽니까? 은둔의 사나이 최치원이죠. 자, 3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이건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4번에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다. 이거 가지산문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한능검 기출의 힘이에요.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거 도의선사. 예. 자, 5번 한자의 음과 훈을 사용하여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거 누굽니까? 설총이죠. 육두품 설총. 원효의 아들 설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0번 보면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막 강조했던 그 패턴화된 문제예요. 아까는 여러분들 신라의 통일 전, 통일 후 과정에 대한 얘기들 막 말씀드렸고 나당전쟁까지 이 10번이 바로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왕이 보니까 결국 이제 신라와 동맹을 굳게 맺었고 지금 신라 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라의 나라를 들고서 지금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신라 없어졌어.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김부의 시급으로 이 사람이 바로 경순왕입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신라가 항복한다. 누구한테? 이왕한테? 왕건. 왕건의 정책이 옳은 것은 뭐가 있어요? 훈효십조, 개병료서 뭐 책들 여러 가지 있고 흑창이 있고 그렇죠? 만부교에서 낙타 굶겨 죽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계와 개병료서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흑창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에 10인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참 많이 나오죠? 성종, 고려 성종, 국자감의 칠제란 칠제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 누구예요? 예종이죠. 전문 강자. 자, 그 다음 4번에 광덕준풍 하면 누구예요? 광종. 광덕준풍 나왔으니까 광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제 실시했던 5번이 좀 어려워. 5번이 어려운데 이 5번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이제 개념 익힘 되는 건데 낯설고 어려운 선지인데 정답이랑 무관해요. 전시가를 마련했다. 경종 때 마련했거든요. 네, 고려 경종. 네, 그래서 전시가 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11번 가해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구성을 쌓았고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62의 출제진들이 참 잘냈다. 언젠가는 우리가 공험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야 되겠는데 뭐 최근에 뭐 너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역사도 있고 역사의 논쟁 중에 하나 중에 이 공험진이 어디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북구성이 어디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역사학계에서도 논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데 지금 막 김종서 나왔어. 막 이거 나오면 뭐 혹시 사군육진, 뭐 세종대왕 이렇게 하는데 쭉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서 누구냐면 이들을 쫓아내고 구성을 설치했는데 누가? 윤관이. 그러면 윤관은 누구랑 싸웠다? 여진이랑 싸웠다. 별무반 동북구성 그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여진에 대해서 1번 신라 문무왕 때 청방 입문표를 보내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김인분 좀 풀어줘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신라가 당나라하고 협상했던 내용이에요. 자, 2번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기출의 힘 한능검에서 나왔고요. 그냥 개념으로 우리가 원래 진포대첩 하잖아. 진포대첩 최무선. 네, 그렇죠. 외 혹은 외구랑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번에 고려 창왕 때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근거지 어디? 스시마섬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외구. 자, 4번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취하고 회유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여진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른바 우리가 보통 얘기하냐면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회유책이에요. 정답은 4번이야. 이거 정답 자체는 좀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광해군 때 기역절 체결해서 무역을 재개했다. 1번이 1번.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진에 대한 얘기였어요. 12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지금 통도사에다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막 세웠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핵심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이게 통도사 보고 맞출 수 없고 국사 왕사제도를 둬서 불교 경려했대요. 네. 나라의 스승, 왕의 스승이었는데 불교 승려예요. 그래서 불교를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려야. 고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한능감 푸는데 12번인데 지금 계속 우리 고려 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하나 계속 한능감은 시대 순서로 그냥 수적을 쭈르륵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번에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까지 이거 고려의 화폐잖아요. 그쵸? 고려 숙종 때. 정답은 1번 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솔빈부의 말 드디어 나왔네. 발해잖아요. 3번에 만상 나오죠. 만상, 내상, 유상 뭐 여러분들 다 뭐예요? 조선 후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 문제 꼭 나오죠. 4번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신라 지정왕 때고요. 5번에 덕대가 등장하였다. 전문 경영인. 이것도 조선 후기. 이렇게 조선 후기에 대한 선지가 2개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13번 볼까요? 가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딱 보더라도 이거 청자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상감청자로 줘버렸어. 청동 정병까지. 이건 뭐 여러분들 그러면 고려죠. 계속해서 고려. 13번도 계속해서 고려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그 나전칠기 함 혹은 뭐 합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니은 보시면 요거 진짜 제가 이거 우리 EBS에서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령왕릉 들어가자마자 딱 있거든요. 무령왕릉 들어가자마자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만든 짐승을 석수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그 무덤을 지키는 하여튼 신령스러운 동물에 의해서 진묘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묘수의 무게 중심을 뒀던 건데 예. 요거는 무령왕릉 관련된 거고 디귿 요거 수월관음도. 여러분들 여기 그 시험 보실 때 혹은 앞으로 보실 때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있죠. 선지동자야. 어린아이가. 지금 관음보살한테 물어보고 있어. 네. 수월관음도.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은 뭐 금관이니까 신라 바로 나오겠죠. 신라 금관. 네,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14번 갑시다. 자, 14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인데 이 문제 잘 만들었어. 이 문제 잘 만들었는데 이쯤에서 우리는 특히 고려의 대외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지금 거란 나왔고 서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란에 1차 침입되고 양규가 잘 막았어. 그럼 2차 침입된 말이에요. 지난번에 3차 침입 당시에 강감천에 귀주대첩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니? 나름대로 어렵게 내려고 냈어. 뭐냐면 강조라는 고려에서의 이 강조 때문에 강조의 정변 강조가 목종도 죽이고 천추태후도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자신이 왕을 앉히는 게 현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종을 폐위시켰는데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2차 침입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알기로 한능감 개정된 이후에 처음 나왔을걸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요거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극에 되게 오래된 올드한 사극인데 천추태후라고 있었어요. 바로 그 내용의 또 이기도 한데 여하튼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라는 여러분 이건 다 아니잖아요. 저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 여기 4번에 김윤호 나왔으면 뭐예요? 몽골과 싸우는 거고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청주에서 항전한 것도 몽골에 대한 얘기죠. 몽골과 싸웠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이 옳은 것은 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거 뭐 굉장히 어렵게 내려고 했나라고 봤더니 원나라 줬잖아요. 그렇죠? 예, 몽골이 세운 나라 원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강남 지역으로 보내 많은 이익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원간섭기 때 원나라 간섭기 때 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1번 원종과 애노의 난.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통일신라 9세기 진성여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대각국사 의천 고려 전기 천태종 개청이고요. 3번에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다. 정답은 3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몽골풍이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구황찰려. 오, 이것도 간혹 진짜 간혹 나왔어. 이거 조선 명종 때 기근 대비책이에요. 5번에 보시면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요 초조대장경이 조판된 건 뭐냐면 고려 아까 나왔던
바로 거란 침략 시에 만들었던 게 초조대장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조이총 나왔어. 야, 이것도 정말 기출의 힘이에요. 지난번에 이 조이총 말고 여러분들이 김보당 나왔다고, 망이망소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조이총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네, 무신정변 때 이 얘기거든요. 이의방 정중부 일으켰던 그 무신정변에 대해서 대항하는 조이총의 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정중부 이의방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적이 반란을 모의했던 건 이제 여러분들 최충원의 산업이잖아요. 요 이후의 얘기예요. 그렇죠? 틀렸고 3번에 신돈 나왔으면 공민왕 때 일이고요. 4번 망이망소의 등이 명확소에서 본교했다. 이거 여러분들 그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5번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나중의 일로서 지금 이 사건의 조이청해난의 배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제가 쫙 스피디하게 여러분들 끌고 왔는데요. 잠시 여러분들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17번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쫙쫙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